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회계의 개념,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저희 1타 클래스 한 권 끝 그 전산회계 2급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카페에다가는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안 올렸죠. 그랬더니 간혹 가다가 이 문제풀이가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서 카페에 올리기는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일반적인 강의에서 이 단원별 문제까지 강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론 강의하고 그 나중에 기출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 실무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단원별 문제풀이는 원래 그 각자 개인적인 공부 그리고 질문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또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페는 계속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카페 회원이 아니야, 제가 김종화 교재가 없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단 눈으로 잘 째려보면서 그리고 눈으로 째려보면서 풀어도 되죠. 그리고 왜 인터넷 좋은 점은 이게 동영상을 멈출 수 있잖아요. 일시정지 해가지고 눈으로 푼 다음에 또 제가 푸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각자 제 교재가 아니어도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문제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출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나눠 놓은 거고, 제가 일부 몇 가지는 뭐 새로운 문제 같은 걸 추가시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라서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이 단원별 문제가 아마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가시죠. 이런저런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벌써 나갔나? 유튜브는 뭐 바로 나가, 그죠? 근데 공부할 때는 진득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막 나가 그러면 안 돼요. 갑시다. 1번 복식부기의 설명이 아닌 것은 모든 재산의 변화를 기록 계산한다. 모든 재산의 변동을 기록 계산하는 거 맞지요? 그리고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뭐 대차평균의 원리라든가 거래의 이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한 원리 원칙이 복식부기의 특징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자기검증 기능이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답이 3번이고요. 자기검증 기능, 즉 대차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원리죠. 그리고 영리기업, 그리고 대규모 기업에서 이용한다. 물론 개인 기업도 이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한 용어는 뭐다냐 그랬는데, 현금이나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변화나 그 원인을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장소적 범위, 장소적 범위를 바로 회계 단위라고 하고, 회계 기간은 기간적 개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회계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자, 다음. 그리고 또 회계 단위와 또 나왔네.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거, 틀린 거죠. 틀린 거. 글씨를 좀 더 크게 할까요? 근데 이게 PDF 인쇄된 교재 파일이라서 아마 글자가 서체가 안 바뀌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단위는 재산 변동을 독립적으로 기록 계산한 장소적 범위, 아까 위에 있던 거죠? 같은 거고,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지요. 그다음 회계 기간이란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적 개념이죠. 보통 1년 기간이죠. 1년 기간. 다 맞는디? 그럼 회계 기간은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건 보통 우리가 예시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1월부터 12월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교가 아니구나. 은행은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이럴 수도 있고요. 학교는 3월에 계약이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편의상 예시할 때 1월부터 12월로 예를 들지만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정해진 건, 규정된 건 아닙니다. 아셨죠? 통과. 자, 그다음 4번 회계기간.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 회계연도라고도 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하죠. 왜 이거 모르는 사람 곤란한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3년이에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는 22년, 여기는 24년. 이번 연도가 단기죠. 지나간 연도는 전기고 다음 연도는 차기죠. 그리고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이 기초, 또 이번 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22년도에서 볼 때는 여기가 12월 31일이죠. 그럼 22년에서 볼 때는 기말이잖아요. 즉 22년 기말은 23년의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23년에서 볼 때는 기말이라고 그랬는데 24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23년 말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눈치껏 이건 24년 기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유동과 비유동 구분 기준이다. 이건 1년 기준이죠. 1년 기준이지 이건 회계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교재는 문제가 이걸로 끝이구나. 그죠? 이걸로 끝. 그래서 여기 설명 다 있어요. 설명 다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거 보고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에이 괜히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걸로 끝나면 좀 서운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최근 100회 지금 우리 시험이 이제 107회가 지나고 108회째거든요. 100회 이후 것만 100회 이후 것만 제가 여기다가 또 해당되는 단원 문제를 좀 추렸어요. 물론 100회 이전 것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까지 다 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카페에 보면 90몇 회, 80몇 회, 70몇 회 이런 것, 70몇 회까지는 없구나. 80회, 90회 이런 것들은 다 카페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다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100회 이후의 문제들 중에 지금 했던 거랑 거의 관련된 것들만, 여기가 또 하필이면 좀 가려서 안 보이네.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해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해서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다냐. 이건 우리 실기할 때도 많이 나오죠. 유형자산, 즉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유형자산을 파는 거. 유형자산을 그럴 때 쓰는 말이 미수금이고, 상품일 때는 상품, 즉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럴 때는 매출채권. 근데 문제에서는 유형자산이에요. 제가 하필이면 가려버렸어. 그죠? 안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참조하세요. 제가 읽어드렸죠. 유형자산. 두 번째, 손익계산서상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통신비, 전화요금이나 휴대폰요금, 인터넷, 등기우편요금 이런 것들을 통신비라고 하지요. 우리 실기할 때 개정 과목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수도광열비, 가스, 전기, 수도,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수도광열비 맞죠? 주업대비, 접대비는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데 이거는 광고선전비죠. 이거는 광고선전비고, 불특정 다수한 이거 접대비는 거래처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의 뭐 접대라든가 식사 제공 아니면 거래처 선물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게 접대비입니다. 그 답이 3번이고, 임차료는 남의 토지나 건물, 기계나 차량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임대료와 임차료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임대료는 건물주,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거죠. 지금처럼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면서 사용료를 내는 건 임차료고, 건물주가 또는 뭐 기계 소유주가 빌린 게 아니라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받는 거죠. 옛날에는 수입 임대료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수입자 빼고 그냥 임대료. 예전에는 지급 임차료라고 했는데 지급자 빼고 임차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임차료와 임대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임차료, 임대료 헷갈리면 안 돼요. 사회에서는 임대료 냈다라고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는 건 임차료, 받는 게 임대료. 아셨죠? 그 다음 요것도 내내 같은 요건 아직 안 한 거구나. 요거는 재무제표 수익과 비용도 나오고 순손익이니까 요건 좀 잘라야 되겠네요. 맨 앞에는 워낙에 생기초라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개정 과목 정도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파트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 파트는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챕터별로 잘라서 강의할게요. 또 유튜브는 기름은 또 안 듣잖아요. 벌써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발 수고하셨습니다.